안녕하세요. 자,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유튜버 청세롬이고요. 자, 밥 먹고 돌아왔습니다. 저녁 빵빵하게 먹고 돌아왔고요. 다시 힘내서 나머지 이야기들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동신건설, 영화금속, 경남스틸, 이재명, 홍준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자, 윤석열은 같이 어차피 홍준표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,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했던 그림은 지금 2022년 대선에서 제가 원했던 그림은 이 그림은 아니에요. 지금 제가 원했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지만, 정리를 이 대선 분위기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은, 일단은 지금 읽혀지는 부분으로는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, 어쩔 수 없죠. 제가 싫어도 오늘 여론조사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70%를 상회하는 분들이 어떤 의혹이 나와도 지지 후보 바꾸지 않겠다. 자, 반대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.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사람이 3분의 1을 넘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탄탄한 듯 보이지만 탄탄하지 않은 거죠, 윤석열 후보.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. 자기 스스로도 국민이 대통령 하라고 하면은 한다. 이게 뭔 말인가요? 자기가 준비가 돼 있고 자질이 돼 있고 역량이 돼서 지도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시켜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. 자,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 지금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. 여기에 희망을 거는 거죠, 홍준표는. 조직 기반도 없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지하지도 않지만 범야권으로 펼치면은 후보 적합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15% 중반대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는 이 모순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지금 20% 중반대 정도를 지켜주고 있는 이 윤석열 후보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25% 수준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3분의 2 이상이 언제든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. 여기에서 오늘 터져 나온 윤석열 부친의 서울 연희동 집을 30억이 넘는 30억을 호가하는 집을 19억에 팔았대요. 그래갖고 왜 그랬니?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불편하시고 고관절 수술도 받으셔서 계단이 없는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급매를 했다. 그래? 그래도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야? 라고 의문이 달리긴 했는데 웬걸? 자, 아파트로 이사한 거는 그 이전이에요. 이미 아파트 가격 잔금 다 치르고 이사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19억에 팔았어. 이게 뭔 경우인가? 이게 지금 해명이 납득이 가시나요? 그냥 갖다 할 말 없으니까 이걸 갖다 붙여버린 것 같은. 왜 19억에 팔았는지 급매라고 했는데 급매할 이유가 그 이전에 벌써 끝나버린. 자, 왜 19억에 팔았나요? 30억이 넘는 집을. 그리고 해명에서는 부동산, 주변의 부동산 10군데를 수소문 해서 이 김만배 씨 누나라는 이 천화동인 자회사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의 지분이 있는 이 누나에게 19억에 팔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부동산 중개사도 이 물건을 중개하는 회사가 없다는 거죠. 그럼 뭐야? 거짓말이라는 거잖아. 야, 장난쳐? 자, 어쨌든 이 의혹은 일파만파 커질 것 같은데 윤석열이 수사해. 그러면 수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모 사건도 마찬가지, 부인 사건도 마찬가지.
그렇게 실드 치고 아니라고 하고 나는 모른다 해놓고 장모 구속되니까 뭐라고 했나요?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. 이게 무슨 유체 이탈이야. 이래놓고 만약에 누나가 됐든 부친이 됐든 알고 보니까 이 김만배 쪽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밝혀지면은 나는 몰랐다 이럴 거잖아. 넌 또 알 수 없습니다. 어쨌든 재료는 홍준표가 뜰만한 재료는 계속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어요. 뭐 어제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. 아니 무능해서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무능하면은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 하면 안 되는 거지. 뭘 무능해서 죄송합니다야. 왜 그러는 거니 도대체? 저는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은 왜 지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3분의 2가량은 언제든지 지지를 바꿀 의사가 있대. 아니 그러면서 왜 지지하냐고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를. 자, 반면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파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야 그러면 이제는 뭐 개발할 때 부동산 개발할 때 그냥 민간에 1도 안 주고 그냥 다 공공이 가져올게 싹 쓸어올게 그렇게 입법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. 아 내가 잘못한 부분은 있는데 뭐 굳이 그거 얘기하지 마. 나 그거 해명하지 않을 거고 자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. 그리고 나 뭐 별로 상관없어. 뭐 15년 전? 뭐 15년 전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뭐 김모 씨? 아 이모 씨? 뭐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? 이한성? 어쨌든 이 사람으로 추측되는 이 보좌관이 15년 전에 이 지금 현재 이재명 측근으로 킨텍스 경기도 뭐 전시장 일산에 있는 전시장 그 대표인가요 사장인가요 하여튼 그걸 맡고 있는 이하영 전현의 측근이 연루되어 있다. 천화동인 1호의 뭐 이사다. 지분이 있다. 이거 뭐 이재명과 커넥션 아니냐. 이재명, 이화영, 이한성 이 라인 아니냐 했더니 이재명은 이한성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 2004년 당시 그 당시에는 이재명은 정치를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고 모른다 이 사람. 그리고 이 이화영이라는 의원도 전 의원도 자 이 뭐 대학 선후배라고 했나요? 하여튼 이 보좌관 잠깐 일했었는데 연락 끊긴 지 10년도 넘었다. 그때 뭐 옛날에 국회의원 시절에 잠깐 그냥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모른다.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접점이 생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박영수 특검 관련돼서 그 딸이 분양받았다는 그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 그것도 뭐 7억 호가 7억 정도로 뭐 누구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받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누구나 살 수 있는 그 아파트가 지금 15억이라는 얘기잖아요. 어쨌든 간에 뭐 50억 클럽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. 50억 클럽.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50억 클럽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언론인, 뭐 검찰 출신 유력 인사 뭐 이렇게 몇 명 딱 집어가지고 50억을 약속했던 뒤를 봐줘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화천대유의 딜을 봐줘서 50억을 약속한 이미 곽상도 쪽에서는 50억을 받은 거고 이 50억을 받은 곽상도 아들은 회사에서도 자기도 산재 신청도 산재 보고도 산재 관련해서 1도 근거가 없이 그냥 궁지에 몰리니까 뭐 죄를 입은 걸로 판단해서 50억 줬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박인 거죠. 빼박.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이게 변명이 되나요? 그럼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솔직함, 인정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르나 봐요. 무조건 핑계대고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속아줄 거라고 생각하나요? 그리고 뭐 문제가 됐던 이 천화동인 4호의 변호사 남모 변호사 남욱 이 사람이 지금 이
대장동에서 뭐 1,000억 가까운 배당을 받았다고 하는데, 이전에 그 이재명 전에 이 대장동 민간 개발할 때 그때는 엄청난 또 손해를 봤다고 하죠. 결과적으로 그때 손해를 지금 만회한 게 돼버리는데,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절치부심을 했을 거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동신건설은 그런 의미로 이게 뭐 꽃놀이패예요. 오를 수도 있는,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하신 분들은 뭐 고점에서 무조건 터는 거죠.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점 46,800원에서 바로 뭐 그냥 다시 날아가는, 기준가가 뭐 43,950원인데 그 근방까지 보합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볼 필요가 1도 없습니다. 자, 그날 포지션 정리해 가면서, 자, 저점에 잘 담으셨다면은 고점에 잘 터는 그런 것만 해도 충분하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만 팔아도 5%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잖아요. 나름대로 뭐 거래량은 없어요. 거래량은 8만 주 8만 주가 거래됐어요. 거래량은 없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.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다시 어제보다 줄어들었는데, 자릿대는 뭐 어제 그 자릿대보다 고점은 더 높아지는, 또 뭐 저점도 어제 그 자릿대보다 낮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한 뭐 35원 정도 숨이 죽으면서 2,200원은 깨지는 그런 상황인데, 뭐 퐁당퐁당으로 보신다면은, 자, 영화금속 이렇게 차트 한번 보면은 일봉상 퐁당퐁당 개념으로 보시면은 어제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, 오늘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내일 다시 한번 또 뭐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,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. 퐁당퐁당 개념으로 봤을 때 뭐 시간에는 뭐 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2,200원 자리대는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. 외인기관 움직임은 뭐 별로 없어요. 하지만 저는 충분하게 저가권에서 홍준표 테마로 뭐 가덕도 신공항, 뭐 현대차 미래차 플랫폼, 뭐 테슬라, 뭐 전기차, 자율주행, 뭐 요런 테마로도 1, 2, 3 한 3가지 정도, 홍준표 대선 테마, 가덕도 정책 테마, 현대차나 테슬라, 미래차 플랫폼, 요렇게도 테마는 다 맞물려 있는 종목인데, 문제는 뭐다? 주포가 지금 올릴 생각이 없다. 주봉 볼게요. 이번에는 주봉으로 보시면은, 자,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면은 얼마든지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입니다. 바닥에 뭐 2,000원도 깨지고 뭐 1,600원까지 내려갔다가도 다시 2,800원까지 뭐 1, 2, 3로 바로 쏴주는 그런 종목인 거고요. 거기서 지금 살짝 다시 숨이 죽고 있는데, 한 2주 정도 숨이 죽었다가 다시 이번 주에는 조금 뭐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느낌이죠. 이전 거래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. 항상 이렇게 빵빵 싸주는 이런 느낌이 있는 종목이고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,400원에서 한 2,800원 구간대 매물이 워낙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요 구간대로 들어가시면은 철저하게 그날 포지션 정리해 가시면서 저점 매수, 고점 매도로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만 생각하시면은 얼마든지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문제는 2,400원대 위로 언제 날아갈 거냐 이건데, 뭐 내일도 한번 지켜보실 만 하고요. 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뭐 10월 초에 뭐 국민의힘 4명으로 대선 주자가 추려지고 나면은 토론이 이제 8명에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간추려진, 딱 정말 조금 압축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뭐 홍준표, 윤석열, 유승민 플러스 원, 뭐 이 플러스 원이 누구가 될지는 의미가 없어요. 뭐 하태경이 되든 원희룡이 되든 최재형이 되든 뭐 황교안이 되든 누가 되든 의미가 없는, 뭐 안상수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. 어차피 뭐
어차피 뭐 누가 되든 의미가 없어요. 플러스 원은 의미가 없고 이거를 어차피 의미가 없는 상황이면은 4명으로 추릴 게 아니라 3명으로 추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4명으로 추리기로 했기 때문에 유승민은까지는 확실한 것 같고 하지만 유승민도 파괴력은 없습니다. 이미 국민의힘 싸움은 홍준표 또는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이대로 지킬 수 있을 거냐에는 계속해서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. 토론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말실수가 나오고 나는 무능합니다. 무능해서 죄송합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청약통장도 몰라. 작게 501호도 몰라. 자, 전월세 이런 부분에서도 잘 몰라. 어쨌든 간에 뭐 홍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조직이 됐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됐든 이런 게 탄력을 받을 때쯤 되면은 이미 영화금속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니겠죠.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, 저점 라인에서 거래량 붙을 때 한번 빠르게 들어가셨다가 고점만 보고 빠르게 나오는 이런 투자 스킬로 한번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, 자, 끝으로 경남스틸과 자리대를 비교해 보시면은 경남스틸은 이미 저 세상 가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자리대가 너무 높고, 뭐 오늘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경남스틸이 거래량도 뭐 1000만 주 가까이 899만 주가 터지면서 뭐 6% 넘게 뭐 시초가가 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뭐 1000원, 거의 뭐 10% 가까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윗골이 다 달리고 이 종목도 결국 오늘 뭐 음봉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뭐 대선 테마뿐만이 아니라 뭐 코로나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의 방향성은 조금 길게 보는 그런 종목도 물론 스윙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경남스틸도 영화금속도 동신건설도 모두 다 자, 짧게 봐야 됩니다. 짧게 그날 포지션 정리하면서 저점 매수, 고점 매도로 철저하게 원칙대로 움직이셔야지 물리지 않고 수익 극대화 먹고 또 먹고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해 드리면서 요 대선 테마 관련된 이 세 종목 리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.